오늘 학술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사는 이용중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대표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는 2021년에 설립되어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용중 대표님이 계십니다. 이용중 대표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곤영가야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진짜 참 애국자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 아닙니다. 문헌이 있고 유물과 유적이 있는데 왜 곤영가야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체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상주와 문경시민께 묻습니다. 왜 그렇죠? 상주와 문경시민들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사상과 신념 체계는 120년 전 일본 황국사관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제가 두 가지 증거만 되겠습니다. 조선은 남북으로 나뉘었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4등분 됐습니다. 1860년 러시아가 청나라를 아편전쟁 이후 겁박해서 연해주 땅을 차지하는데 조선 영토까지 차지해버립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가 조선 영토였습니다. 그게 1870년에 이루어져요. 조선 정부는 10여 회 이상 항의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그곳은 조선의 땅이니까 러시아는 물론. 요독에 있는 간도 1909년 일본이 청나라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우린 배운 적 없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여진이 들어서기 전에 또 한동강이 나누어집니다. 여진은 본래 우리 민족입니다. 자기들 역사서에 우리는 신라의 후예이고 고려의 여자와 대진국의 진자를 합쳐서 여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황제 성씨가 애신강나고 그 황제들의 성씨 중 상당수가 김씨성으로 계칭을 했습니다. 여진은 연해주 일도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조선이 여진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요동과 연해주까지가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국뽕같죠? 국뽕같죠?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당태종과 김희순이 합의를 합니다. 요하강, 고구려의 수도가 요하강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 이쪽은 신라, 이쪽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했는데 당태종은 죽어버렸고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서 7년 동안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사교과서에서는 그 전쟁터가 대동강과 평양과 한강이라고 가르칩니다. 당나라 1차 사료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전쟁터는 요하강 안팎이고 요소에서 주로 이루어져 있다. 당나라가 나중에 이 전쟁에서 신라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당태종과의 한 약속을 지키마 해서 신라의 영토가 요동 전체와 연해주와 한반도까지가 신라 영토입니다. 그걸 고려가 물려받았고 그걸 조선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교과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학 이전에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아직도 황국사관으로 가득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도 일본이 조작한 황국사관을 신주단지 모시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른답니다. 지난 78년 동안 우리는 그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좀 아시는 분은 대만이 중국 고서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몇 년 전에 전부 온라인 등재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 거 거기 가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곤영가야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렇게 조작되어 있다는 거 일본 역사학자, 일본 정치인 잘합니다. 중국 역사학자, 중국 정치인 아주 잘합니다. 대한민국은 문헌사학자와 고고학자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사기 사건입니다. 역사 조작 사기 사건. 곤영가야가 바로 서면 그 사기 사건은 무너집니다. 지정신을 비롯한 여러분, 정말 진짜 참내국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찐보수라고 소문난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표님 와 계십니다. 찐보수이고자 하시면 최소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맨 앞에 서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불교사 복원을 위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명 스님이십니다. 가야사 빗장을 열다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하신 도명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4회 상주 함창 곤영가야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애국시민 모든 분들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전국 곳곳에서 지금 왜곡되고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되찾자는 국민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라도 오천연사 그 도민연대에서 오늘도 그 10시 반에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그 도민연대의 박형준 대표님이 그것을 마치고 바로 또 오셔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김해에도 또 행사에도 와주시고 전국에 이렇게 전라도도 바쁘신데 곳곳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민초들이 일어나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자는 그런 운동이 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현상으로 빅스트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흐름을 얘기하는데 그동안 우리 역사가 많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이제 점점 크게 확산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역사를 반드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서 22일간 인도 델리에 글로벌 부디스트 서밋 세계 불교 지도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모디 총리가 또 오셨고 또 달라이라마 존자, 또 링림포체, 전 세계 28개국, 우리나라로 치면 총무원장, 그리고 종정스님급들 한 25분 이렇게 근래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디 총리와 함께 인도의 주요 5개 부처 장관이 함께 왔습니다. 함께 와서 모디 총리가 그 불교의 평화 사상을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폐막식 전에 제가 그 쓴 책에 대한 저자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김해에 사는 뭐 그냥 평범한 스님이 쓴 책이 인도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영어와 힌디어 2개국어로 그렇게 번역까지 자기네들이 해서 발간을 해 주는가라고 봤더니 지금 인도와 중국은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 되려고 하면 경제적인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의 문화를 그 원료를 가지고 세계에 전파하려 하고 있고 또 인도는 인도의 정신, 인도의 문화를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도가 관심을 가진 그것이 바로 불교에 대한 원류인데 우리 김해에는 가야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김수로왕이 세웠다는 가야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도 지금도 부다가야도 있고 또 옆에 가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부처님 당시에 강성했던 인도의 16국 나라 중에 강성했던 두 나라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 있는데 마가다국을 가야왕조, 가야 다이내스티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가야와 한국의 가야, 그 인도에서는 이 연관성을 역사적인 연관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또 수로왕의 아내 허왕후가 바로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라고 삼국 유사 가락국기에도 나와 있고 파사석탑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류 사학계는 그동안 이 역사를 지우려 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불교 역사는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리마 이걸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48년 허왕후가 시집 올 때 파사석탑을 싣고 왔다 했으니 그때 우리나라 불교 최초의 전례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저자 소개 때 잠깐 한 3분 정도 발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인도에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인도에 그 인도 정부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300년의 불교 역사를 잃었지만은 인도 당신들은 2000년의 역사를 잃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역사를 복원해 가자. 그래서 그 인도에 파사석이 난다 하니 그 파사석이 어디에서 나는지 그것을 좀 찾아주고 허왕후의 고향이 아유타라고 하니 거기에 대한 허왕후의 흔적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두 가지 제안도 했습니다. 상주 문경은 300년의 가야 역사를 잃었습니다. 실제 했지만 역사학자들의 논관과 그리고 일제의 그런 논관에 의해서 이 역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곤영가야가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곤영가야가 다시 복원이 되면 가야사 전체 잃어버린 가야사를 이빨 빠진 가야사를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고 온전한 가야사가 복원되면 우리의 고대사 전체로 이어지는 그런 징검다리가 바로 가야사입니다. 그 중요한 역사를 곤영가야 선양의 대표이신 지정스님과 그리고 회원 여러분 그리고 향토사를 지키는 우리 상주 문경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을
담당해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력 하나마 김해에서 멀리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향토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국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가야사 복원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대한민국 역사, 고대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자리에 축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가야사 바로잡기, 이 대표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언제 바로잡을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내 역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또 지정스님께서 애국 스님이시잖아요. 우리 그 공화당뿐만 아니라 자유파 국민들은 지정스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빨간 사람들 우리 절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현수막을 붙였던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신영국 시장님께서 이제 우리 그 11호 이렇게 행사를 하게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주 문경 국회의원 이미자 국회의원은 제가 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할 때 그때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인데 오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축사를 한번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지정선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상주 문경 고령가야에 대한 약간 문헌들을 좀 찾아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왜곡될 수도 있고 하나의 분명한 그 유적이나 유물 또 고서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덮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이 일제 36년의 잔행입니다. 잔행.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식민지 사관을 언제 벗어날 수 있는가. 좌파들은 일본과 싸우자고 합니다.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거냐. 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임나일본부라는 그러한 이론, 그 이론의 바탕에는 지금 고령가야가 있습니다. 고령가야가 밝혀지면 그 이론 전체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령가야의 실체를 또 유적과 유물과 또 여러 서적에서 고령가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주, 함창, 또 문경, 가언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고령가야의 실체를 밝히는 일에 정치권도 이제는 나서야 된다. 요즘 사학계가 사실은 좌파들에 의해서 많이 점령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의 역사라고요.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현실에 와닿는 것은 이 역사의 뿌리가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를 뒤흔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일본은 이 함창을 중심으로 한, 가언을 중심으로 한 이 상주 고령의 이 가야를 묻어버렸을까? 그것은 본인들이 조선을 침략하고 정당성을 지키고 있는 임나일본부에 대한 부분이 이 고령가야가 실질적으로 상주 함창을 중심으로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신라 진흥왕 520년 이 고령가야가 한 게 서기
바로 이제 20몇 년도, 40몇 년도 되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러면 500년 만에 이 고령가야가 문을 닫는 겁니다. 진흥왕 때. 그러고 1000년 후에 고령가야의 실체가 왕릉을 통해서 묘비가 나오면서 이 역사의 진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해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낙동강이라는 이 문화가 엄청난 문화다. 사대강 사업할 때 제가 국토위에 있었고 그때 실세 중에 실세라 그랬죠. 근데 제가 사대강 동해에서부터 저 밑에 남해 그 얼숙도까지 2번을 2박 3일 1박 2일 2번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상주 지역, 상주보가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예천의 그 지역, 이런 지역을 쭉 다녀보면서 이 낙동강의 문화라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강을 중심으로 했던 문화들인데 이 문화가 왜 이렇게 다 작아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합술대회가 사회지만은 이제 5회 때 합술대회 할 때는 실질적인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는 그러한 합술대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특히 상주, 문경의 지도자분들, 또 단체장님들, 또 경북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놀면 항상 많이 놀 수 있지만은 일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점촌에서 한 1년 반을 살아서 제2의 고향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천, 점촌 이쪽 제2의 고향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그때 황병태 의원님하고 출마 같이 해가지고 같이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우리 선배님도 뵀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존경하는 분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천 지금 신봉식 우리 선배님은 어디 계십니까? 딱 선거 때 엄청 괴롭히더만은 친형님 같은 분입니다.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이용종 가야 문화 전국 식민사관 청산 가야사 전국연대 대표님, 또 이광호 교수님,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영광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애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너무나 무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이제는 정치개혁이라는 얘기를 나와야 되겠다. 썩어 빠진 부패 정치 집단 몰아내야 됩니다. 무능무책임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무능한 정치 집단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또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핵을 100기나 가지고 중국이 1500기의 핵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이 시국에서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역사하고 지금의 현실의 외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야 될 길을 가면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일제 침략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누구한테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이 좋은 의미로서의 외교가 퇴색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야 될 길이 어딘가, 우리가 이 시대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책무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해보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년 남았습니다. 우리 공화당 원내 진입할 겁니다. 진입하지 않더라도 또 원내 진입하면은 더욱더 이 정촌 특히 상주 문경의 고령가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서서 더 확실한 역사를 찾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선구자라는 노래가. 그 노래 중에 천년 두고 흐른다는 가사가 있어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선구자의 천년 두고 흐른다는 그 천년 두고 흐른다는 문구를 고구려라고 얘기하고 혹은 독립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놀았던 그 대포바위가 고구려도 독립군도 아닌 발해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발해의 수도입니다. 우리는 발해의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을 중국 사관에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발해는 흥경강성 저기에 대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발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서해의 대련항 바로 앞이 발해만입니다. 그것이 발해입니다. 그 발해는 대한민국의 역사지 이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큰 흐름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힘에 의해서. 역사를 바로잡을 때 깨어나 있는 국민들의 의식과 나라가 강해지면은 우리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러한 오늘 이 학술대회에서 그것을 느끼고 배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조은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릿돌에서 제1회 함창 원형 대제를 지냅니다. 그때도 많이 동참하셔서 함창 원형가야 역사 회복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